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수인번호 001번 3.6평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4차 기일,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는 4차 기일, 이때 출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좀 시기를 당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좀 빠르게 승부수를 던질 필요성이 있다, 좀 직접 가서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본다면 공수처의 강제구인 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하지를 않았죠. 원래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리인단이 제출한 그 CCTV, 그때 계엄 선포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보여주는 CCTV, 이런 것을 가지고 증거를 조사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진술, 그러니까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등등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듣는데 더 좀 주력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접수된 것은 지난 12월 14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첫 변론이 있는 게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때인데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는 그런 때여서 안전이 우려된다, 나 나갈 수 없다, 이래서 1월 14일 날 1차 변론 때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2차 변론 1월 16일 날 있었는데 이때는 그 전날인 1월 15일 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죠. 그래서 체포된 다음 날이고 여러 가지 좀 경황이 없다, 이래서 안 나왔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23일 날 예정된 4차 변론 때, 이날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 좀 대통령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그보다 좀 당겨서 오늘 21일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일정대로라면은 2월 13일까지 8회까지 변론기일이 현재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 최장 길게 갔을 때 6월 12일 안에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어쨌든 접수 180일 이내에 성공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3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대략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더 빨랐죠.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과연 오늘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탄핵 선고 시기,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을 끕니다. 이게 더 길어질지 아니면 더 빨라질지, 윤 대통령의 나름의 어떤 승부수, 이것이 또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 여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출석할 때 아마 이제 호동차를 타고 지난번처럼 가지만 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측에서 일정한 배려를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거기서 어떤 맥락으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질의응답도 좀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자신은 불가피했다, 비상계엄 선택, 이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듯이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하고 입법 폭주하고 또 예산까지도 마음대로 처리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부정선거 의혹, 이것에 대한 규명 필요성,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내란 혐의,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다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오늘 또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을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주장을 하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이 탄핵 심판의 문제점, 이것을 계속해서 제기를 함으로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용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시간을, 이 탄핵 심판의 시간을 좀 끄는 것, 이것을 좀 노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뭐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당사자의 충분한 어떤 반론권, 그리고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법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10분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노림수, 의도를 관철하려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곤혹스러워지는 것은 이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 3시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대통령을 이제 구인을 하려고 했죠.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을 하니까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려고 구인을 하러 갔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해서 6시간 정도 있다가 밤 9시쯤에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려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공수처 조사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든 탄핵 심판정에 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21일 3회 진행이 되고 23일 날 4회 변론기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이제 토요일, 이때부터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주가 설 연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2월 4일 날 5회 변론 있고, 2월 6일 날 6회 변론 있고, 11일 날 7회, 그리고 13일 날 8회, 여기까지 지금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정상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체포, 구속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수세에 몰렸던 이런 상황을 직접 본인이 좀 공세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얘기를 막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태도 전환이자 전략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제일 원하는 바일 텐데 뜻대로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인 거죠. 그동안에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하고 조사는 이후에 하자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먼저 그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이유가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영장 발부나 이런 것이 좀 불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체포돼서 공수처 조사실로 갔을 때도 묵비권을 그냥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물론 이제 한 번 실패는 했지만 또 뭐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또 시도할 수 있죠. 근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 한 24일 정도, 1월 24일 요 정도 이제 하루 정도 그때 비고, 25일은 토요일이고 이제 바로 설 연휴 흐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현재 구속기간으로 봤을 때 28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28일까지인데 일주일 10일 정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면 10일 정도 더 연장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다음 달 2월 7일 정도거든요. 마지막 기간이. 그때까지 뭐 기소를 못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기소를 하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랑 검찰이랑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통령 조사 기간을 반씩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현재로서는 한 28일 정도까지 하고, 그 뒤에 10일은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기소를 준비하는 이런 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28일 전까지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강제 구인 조사를 하든 방문 조사를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조사를 하든 뭔가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난번에 묵비권 행사했고 구인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해도 내용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식이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공수처로서는 시간에도 쫓기고 그 내용에도 어떤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해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또 각 그 사령관들 관련해서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검찰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공수처로서는 대통령 체포는 했지만 그 내용을 조사를 못한다는 상황 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을 찾아낼지 그것도 좀 하나의 현재 탄핵 수사 국면을 지켜보는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 헌재 출석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것을 공수처가 그 막거나 뭐 어떻게 할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헌재 헌법재판소법이 충분히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공수처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또 될 리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서의 얘기를 충분히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10분 활용을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수처 조사는 좀 무시하는 쪽으로 계속 가면서 결국은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러한 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윤 대통령이 던진 조기 출석 승부수 이것이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